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블로그에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고 영상 보기 바래요. 1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이런 문제 빈칸 문제가 나오면요. 우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8, 2 별로 여러분 거꾸로 해서는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기억이고 이건 니은이라고 하면 니은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8과 니은을 곱했을 때 뭐가 됐어요? 8이 됐어요. 그러면 8단에서 끝에가 8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8, 1은 8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8, 6, 48. 여기가 8이 있죠. 그럼 1 아니면 6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먼저 1을 넣어보면은 1을 넣는다면은 8, 1은 8, 1, 1은 1이 돼야 되는데 0이 됐죠. 그러면 1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6밖에 없겠네요. 그럼 넣어볼까요? 8, 6, 48, 4 올라가고 1, 6, 6 더하면 10, 1 올라가고 7, 6, 42, 4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기억은 또 어떻게 구하나요? 기억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기억과 8을 곱했을 때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2가 나왔다 했죠. 그럼 8단에서 끝에가 2가 되는 게 뭐 있나요? 8, 4, 32 있네요. 8, 4, 32. 또 뭐가 있죠? 8, 9, 72. 맞죠?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4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한번 넣어보시면요. 4, 8, 32, 3 올라가고요. 1, 4는 4, 7, 7, 4, 28. 맞네요.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어요. 그럼 위에서부터 더하면 되겠죠. 8, 2 더하면 0, 1 올라가고 3, 1 올라가고 3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어떤 수에 45를 나누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54를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7입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자 원래라면은 어떤 수에다가 45를 나누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뭘 나눴다고요? 네, 54를 나눠버렸대요. 그랬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7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수 구할 수 있죠? 검산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두 개를 곱하고요. 54 곱하기 3 하면 4, 3, 12, 5, 3, 15니까 16. 거기다가 7을 더해 주시면 169가 되겠네요. 그럼 어떤 수는 169가 될 거예요. 그럼 169 나누기 45를 하면 되죠. 바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169 나누기 45.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하면 되겠네요. 5, 3, 15. 1 올라가고 4, 3, 12, 14. 빼면은 34. 자,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니까 계산이 끝났죠. 그래서 답은 몫은 3이고 나머지는 3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길이가 150cm인 띠지가 8개 있습니다. 이 띠지를 같은 길이만큼 겹쳐서 길게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진 띠지의 총 길이를 재어보니 1165cm였습니다. 몇 cm씩 겹쳤을까요? 자, 이건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길이가 지금 150cm인 띠지가 지금 8개 있다 했어요. 그런데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겹친대요. 겹쳐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 여기 풀칠을 하겠죠. 또 이렇게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붙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가 1165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겹쳐진 부분 여기 몇 센티미터씩 겹쳐서 이어 붙였는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겹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150이 8개 있으니까 총 길이가 12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65라는 것은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1200에서 1165를 빼면 35cm죠. 그럼 겹쳐진 부분이 35cm라는 거예요. 겹쳐진 부분이 몇 개 나오나? 8개 이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이으면 7개 하나 작게 나오죠. 그러면
35를 7로 나누면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의 한 곳은 5cm씩 이어 붙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답은 5cm가 되겠습니다. 4번 1시간에 공장에서 라면을 125개씩 포장한다.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포장한 라면을 한 박스에 30개씩 담으면 몇 상자가 될까요? 자, 하루에 1시간에 125예요. 그런데 8시간이죠. 그럼 8시간. 이게 하루죠, 하루. 하루 동안에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5일 동안이니까 5일.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그럼 125 곱하기 8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125 곱하기 8 하면 5, 8, 40, 28, 16, 1000이고요. 거기다가 5를 곱하니까 5000이 되겠네요. 이제 5000개를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장을 하면 한 박스에 30개씩 나누어 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5000 나누기 30이 될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5000 나누기 30. 앞에가 두 자리니까 두 자리로 오면 한 번, 30 빼면 20. 또 내려오면 3, 6, 18, 180에 또 200. 또 3, 6, 18에 또 200. 이렇게 나오겠죠? 2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66상자가 되고 몇 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네, 20개가 남는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166. 5번 풍선이 800개 있어요. 37명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해요. 무슨 나누기네요. 풍선은 몇 개가 더 필요한가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800을 37명에게 나누어 주려면 두 번 들어가겠네요. 7, 2, 14. 74. 빼면 6, 0. 한 번 37. 빼면 3, 2.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37명 학생들에게 21개씩 줄 수 있고 21개씩 줬더니 지금 몇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23개가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 23개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37명이죠. 근데 남은 거는 지금 23개니까 몇 개가 더 있으면 37개가 돼서 한 개씩 더 줄 수 있겠어요? 빼보면 14개. 14개만 더 있으면은 두 개 합하면 37개가 되니까 한 개씩 더 줘서 22개씩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답은 구하는 거는 몇 개가 더 필요한가요? 했으니까 답은 14개가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 했죠. 지금 나머지가 1이에요. 나머지가 1이니까 우선 앞에 있는 수보다 작아야 되겠고 이것은 1보다는 큰 수가 될 거예요. 어차피 두 자리니까 당연히 큰 수가 될 거고요. 나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나머지와 나누는 수를 확인해서 나누는 수가 나머지보다 커야 되겠죠.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 1이잖아요. 그럼 9에서 뭘 빼서 1이 돼요? 8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0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좀 지워서 할게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걸 구했어요. 그럼 이것은 뭔가요? 128을 구했다는 것은요. 지금 위쪽에 가보시면요. 나누는 수를 기억하고 몫은 니은이라고 했을 때 요 수는요. 1 기억 곱하기 니은이 될 거예요. 맞죠? 요게 128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얘가 9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빼서 2가 됐다는 것은 여기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나요? 0에서 8 빼면 2, 여기다 빌려오면 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거꾸로 올라가니까 다 구했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 48, 여기는요. 뭘까요? 480 이거는. 지금 1 기억 곱하기 30이 48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480이다.
그럼 이건 뭐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여기 6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 곱하기 30을 해야지 48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구했어요. 기억은 16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맞죠? 16 구했고요. 그러면은 밑에 것도 한번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1기억이 16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16에다가 뭘 곱하면 128이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눠보면 되겠죠. 128 나누기 16 하면 6, 8, 48. 8이네요. 그러면 뭐가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은이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8이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첫 번째로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수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만들었다. 몫이 가장 클 때와 몫이 가장 작을 때의 몫의 합을 구하세요. 자, 몫이요. 가장 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숫자가 크고 뒤에 숫자가 작을 때 몫이 커지죠. 그럼 몫이 작을 때는요. 앞에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것을 나누면 몫이 작아지겠죠.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몫이 크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야 돼. 큰 수 세 자리 뭐 하면 되나? 큰 것부터 쓰면 되죠. 975 나누기 제일 작은 거는 14. 맞죠? 그럼 몫이 가장 작으려면 앞에가 작아야 된다는 거. 제일 작은 세 자리는 135겠죠.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쓰시고 뒤에는 커지려면 제일 큰 수 9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두 개의 몫을 구하라 했으니까 밑에 한번 구해볼게요. 975 나누기 13 하면 몇 번 들어갈까요? 6번, 7번, 7번 되겠네요. 3, 7, 21 빼고 6. 몇 번 될까요? 5번. 딱 떨어지겠네요. 65. 자, 두 번째 거. 몫이 가장 작을 때는요. 135 나누기 97이니까 한 번, 7, 9, 3, 8, 2, 3. 자, 나머지가 작은 거 확인하시고요. 1. 그래서 두 몫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75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76이 되겠습니다. 8번 어떤 세 자릿수를 51로 나눈 몫과 나머지의 합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세 자릿수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되려면 우선은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거 한번 적어볼게요. 가장 큰 세 자릿수가 뭐예요? 999죠. 그럼 999라고 생각하고 51을 한번 나눠볼게요. 1은 51, 8, 4, 9, 9번. 5, 9, 45 빼면은 30. 자, 여기서는 몫이 지금 19고 나머지가 30이죠. 그럼 19 더하기 30 하면 49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몫이 가장 클 때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수에서 나눴기 때문에. 몫이 가장 클 때는 합이 49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가 가장 크게 계산해 볼게요. 나머지가 가장 크려면은 지금 50으로 나누잖아요. 50으로 나눴을 때 가장 큰 나머지가 되려면 나머지가 50이 가장 큰 수죠. 왜냐하면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가 50이 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5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0이 되는 가장 큰 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몫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몫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가 커졌죠. 그러면 크게 되려면 19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18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세 자릿수가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세 자릿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다면 검산식으로 했을 때 18 곱하기 51에다가 50을 더하면 이 별표가 나와야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18 곱하기 51 해보시면 8일은 8, 1, 5, 8, 49, 918에다가 나머지 50을 더하면 8, 6, 9, 968이 나와요. 그러면은 세 자릿수,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968 나누기 50이라면 몫은 18이고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는 5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몫과 나머지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18 더하기 50이 되니까 68이 되죠.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몫을 크게 했을 때는 합이 49가 나왔고 나머지를 크게 했을 때는 68이 나왔으니까 답은 68이 나오는 968이 되겠습니다. 답은 968, 세 자리수는 968이 되겠어요. 9번 길이가 810m인 도로 양쪽에 810m인 도로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가로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모두 38개 세워져 있다면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자, 요런 문제죠. 지금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 도로 양쪽에 지금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10m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 양쪽에다가 가로등을 처음부터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간격으로 세우면은 몇 미터씩 간격으로 했냐 이 말이죠. 그럼 지금 38개이기 때문에 양쪽이니까 2로 나누면요. 38 나누기 하면 19죠. 한쪽에도 19개, 한쪽에도 19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요. 이 간격을 딱 구하려면요. 지금 가로등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간단히 적어볼게요. 가로등을 3개 세우면 간격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가로등을 4개 세우면 간격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로등을 19개 세우면 간격은 몇 개 나올까요? 18개 나옵니다. 맞죠? 그럼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810m를 18개의 간격으로 나누면 몇 미터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몇 번 들어갈까요? 5, 4 한번 해볼까요? 8, 4, 32, 72 빼면은 90 8, 5, 40, 90 답은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직선일 때는 세우는 거, 뭐 나무든 가로등이건 전봇대든 이렇게 세우는 것과 간격이랑은 숫자가 한 개 작다는 거, 간격이 숫자가 한 개 작다는 거 빼기 1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10번 둘레가 800m의 원 모양의 공원 둘레에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25그루 심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심었을까요? 자, 이것은요. 문제가 원 모양이죠. 원은요. 좀 달라요. 직선이라. 자, 여기서 선생님이 5개를 세웠어요. 나무를 5개 하면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도 5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직선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800 나누기 25를 바로 하시면 돼요. 800 나누기 25를 하시면 5, 2, 5, 3 해야겠네요. 15, 75, 5, 2, 10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32m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원 모양과 직선 모양에서 뭐 심는다 같은 간격이다. 이건 약간 문제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풀어주세요.